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유식 시작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엄마들이 이유식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소아과 의사들도 분유를 하는 아이와 모유 수유하는 아이의 이유식 시작 시기를 다르게 얘기했어요. 분유 수유를 하는 아이는 만 4개월부터 하라고 했고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는 만 6개월부터 하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게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한 관련 근거나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았을 때 아마도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는 생후 만 6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라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죠.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을 거고, 분유 수유 아가는 일반적으로 소아과학회에서 얘기하는 4에서 6개월 사이, 그러니까 만 4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와전된 거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WHO, 모유수유, 그러니까 완전 모유수유는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유를 먹는 아기를 얘기를 해요.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에게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이유식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선진국 대상으로만 그렇게 지침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개발도상국이나 아직도 좀 먹는 것이 부족한 그런 신선한 야채를 구하기 어려운 곳들은 이유식을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최대한 엄마의 모유로만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만 6개월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철분 때문에 무조건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야채나 분유 같은 것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해서 최대한 엄마 모유로만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준 거라고 해요. 그게 만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분유 수유든 모유 수유든 다 만 6개월에 시작하라고 하죠. 사실은 소아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쨌든 만 4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해버리면 아기가 소아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버리고, 생후 6개월 이후에 시작해버리면 아기가 씹는 연습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고형식의 거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철분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철분 부족이 생후 6개월 이후에 생기는 이유는 아기가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아기 몸에 저장철이라고 해서 철분을 가득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생후 6개월이 되면 그 철분이 다 소진되고 말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아기한테 철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소고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만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되 쌀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소고기를 먹여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철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만 6개월에 아기가 먹는데 소고기를 너무 안 먹어요. 철분이 부족해서 우리 아기가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에게 철분 부족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고기를 바로 급여해주지 않으면 저장철을 다 소모한 아기는 더 이상 철분을 공급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분유 수유하는 아기들은 분유에 보면은 철분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며칠 아기가 못 먹는다고 해서 정말 큰일 나거나 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래도 정말 걱정이 되면 철분 검사를 해볼 수 있으니까 소아과 같은 데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엄마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추천해드려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첫째 때는 너무 안 먹었어요. 정말 소아과만 가면 먹이세요, 살찌우세요 소리만 듣고 있어서 제가 그거에 정말 노이로제였어요. 모유 수유를 했음에도 아기가 입이 짧아서, 물론 제가 사출도 있었고, 근데 아기가 사출이 끝난 다음에 조금씩 나오는 거를 빨아서 꾸준하게 먹고 또 다음 사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 빨아요. 그러니까 많이 꿀꺽꿀꺽 나와서 먹는 것만 좋아하지 쫄쫄쫄 나온 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6개월쯤에 혼합수유를 하면서 이제 분유를 서서히 갈아타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소아과 선생님이 아기가 너무 말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100일쯤인가 감기가 걸려서, 애기들은 감기 걸리고 열나면 100일 정도의 아기들은 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아기를 보시더니 한 4개월부터 이유식 시작하면 좋겠네요 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벌써요? 라고 하는데 네,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첫째는 한 4개월 중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생각보다 이유식을 잘 먹어줘서 포동포동 완전 살이 쪄가지고 8개월, 9개월, 10개월 때는 막 얼굴이랑 미쉐린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살이 많이 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둘째는 딱히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뭐 그럭저럭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한 5개월 중반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5개월 중반부터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만 6개월에 딱 시작하게 되면 잘 먹는 아기는 뭐 처음부터 엄청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 잘 안 먹는 아기는 거의 뭐 적응하는데 2주에서 3주까지 걸리는 아기가 있어요. 저희 둘째가 한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잘 받아먹는 데까지. 그런데 3주 후에부터 잘 받아먹으면 그 3주 동안은 거의 흐르고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지고 이렇게 되는데, 만들어 놓은 음식이 아까운 것보다 아기에게 철분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소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5개월 중반부터 시작하면 한 2, 3개월 지나서 아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서 잘 먹을 때쯤 되면 만 6개월이고 그때는 소고기를 넙죽넙죽 잘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저는 한 만 5개월 중반부터 하는 걸 추천드려요.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아기가 엄마가 먹는 걸 빤히 쳐다보고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침을 질질 흘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그게 옛날부터 책에, 이유식 책에 많이 나와 있는 이유식 시작에 대한 그런 아기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되게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가 엄마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이고 아기는 엄마가 하는 행동에도 대부분 관심을 다 가져요. 물론 먹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도 먹기 위한 준비가 됐다고 보여지기보다는 그냥 아기의 발달 과정인 것 같아요. 침은 정말 어릴 때부터 흘리기 시작해서 3살, 4살까지도 흘리잖아요. 그리고 또 침을 정말 안 흘리는 아기도 있어요. 저희 첫째가 침을 정말 한 번도 제대로 흘린 적이 없어서 턱받이를 한 10장 정도 사놨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는 침을 하도 질질질 흘려서 그 10장 사놓은 게 그대로 둘째한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정확하게 이유식을 시작해야 된다는 지침으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아기의 내뱉기 반사가 없어지고 허리에 힘이 어느 정도 생겨서 아기가 오랫동안 혼자 앉아있을 수 있는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뱉기 반사는 생후 5, 6개월씩 되면서 점점 사라지는데 아기마다 늦게까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한테 뭐 먹을 거를 주면 혀로 내름내름 거리면서 밖으로 다 내뱉어버려요. 빨기 반사와 같이 아기의 생존에 되게 중요한 반사이기도 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반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허리에 힘이 서서 어느 정도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시작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요약으로 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이유식 시작 시기는 생후 5개월 중반 정도부터고 하지만 아기에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거나 아니면 잘 먹지 못하거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기에게 이슈가 있어서 소아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의하시고 그 날짜를 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유식은 아기 엄마의 새로운 경험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기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육아 모두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